국내에서 운영 중인 이 차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용역으로 하는 거는 한 5대 정도? 네, 있을 거예요. PD님도 한 5분만 저한테 말씀 받으시면 운전할 수 있는데, 이제 와이프가 항상 제가 뭘 한다고 하면 믿어줘요. 제가 항상 크게 될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단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만 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BH 유압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백기천입니다.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는 그 네네. 유압 시스템을 제조해서 납품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레인이나 이삿짐 차들, 그런 데도 다 유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율동공원이잖아요. 네네. 여기는 유압 제품을 납품하러 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압 말고도 그 수초 제거선이라는 장비를 개발도 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어요. 공원이나 이런데 이 시기 때 수초들이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수초들을 제거를 하고 걷어내는 이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압을 하시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네. 저희가 이제 수초 제거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장비를 수리를 하다가 어떻게 중고를 구매해서 용역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5시 반이잖아요. 네네. 원래 이렇게 일찍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분들이 오시기 전에 장비를 최대한 먼저 세팅하고, 여름철에는 네. 너무 더워서요. 농사꾼처럼 이제 아침 새벽에 일했다가 더울 때 피하는 그런. 오늘은 작업을 그럼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하루 일대로 왔기 때문에 8시간 작업하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준비 과정부터 해가지고는 더 길겠죠. 이 일은 1년 내내 있는 편인가요? 1년 내내라기보다 8월부터 한 3, 4개월 정도? 오늘 작업하시는 구역이 여기인가요? 네, 이쪽에 지금 자라있는 네네. 수초가 마름인데, 여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건데, 오늘 이제 하루만 일단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작업하는 면적을 그럼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마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인 면적이 한 3,500? 평수로 하면 그렇죠. 그럼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수입 장비로는 한 2억 초반 아니면 이제 1억 7천에서 8천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작업 준비는 다 되신 거예요? 네네. 땀을 엄청 흘리시네요. 네. 근데 저희 이때 긴장을 좀 많이 해요. 사람들 많이 다닐 때는 항상 안전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긴팔은 타실까봐 입으신 거죠? 탄 것도 있는데, 지금 보면 수초가 있기 때문에 네네. 반사광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수초를 제거하면 반사광도 생기고 많이 탑니다, 얼굴. 아무것도 안 바르고 탔었는데 네네. 와이프한테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이게 마름이에요. 이게 마름. 이게? 네, 마름이고 애 열매가 조금씩 올라와요. 그래요? 씨앗처럼 생긴 가시처럼 생겼거든요. 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수초 제거를 하다 보면 공원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항상 이렇게 마실 나오시면 저한테 이제 이런 거면 옛날에 먹었다. 물밤이라고 밥맛이 나는, 물에서 나는 밥맛이 나는 거라고 해서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비 운용하는 거는 지게차 같은 거랑 비슷한가요? 네, 그렇게 비슷해요. 조종은 이제 뭐 굴삭기 하시는 분들이랑 조종하는 건 비슷하고, PD님도 한 5분만 저한테 레슨 받으시면 운전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노하우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필요한 게, 수중에서 이게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한 노하우는 경험을 토대로 생기죠. 지금 국내에서 운용 중인 이 차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용역으로 하는 거는 한 5대 정도? 네, 있을 거예요. 수입 장비로는. 5대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를 개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타입이 있어요. 해외에서 판매하는. 네네. 그거에 저희가 만족이 안 되니까 네네. 개조를 해서
무게도 예를 들면 기존 거는 200kg 정도 드는데 그러면 저희는 한 350kg까지 들 수 있게 개조를 해놨어요. 많이 들어야지. 한국 사람이니까.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거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면서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적고, 운전자가 편해야지 일을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하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그 유압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유압은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유압은 연수로 따지면 10년이 넘죠. 네. 그럼 유압을 하다가 유압에 대한 수입을 만족을 못해서 수초를 시작하신 유압에 대한 수입이 부족해서 유압만 가지고는 이제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유압만 가지고도 잘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그게 부족하다고 느꼈고 내가 땀을 흘려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수초 사업 같은 경우는 부업 개념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거 뭐지 하고 관심으로만 접근했다가 시즌 되면 주업처럼 하고. 네. 근데 이제 이거 끝나고 또 공장 가면은 이제 용접하고 저희가 시스템 조립할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또 쌓여 있어요. 그리고 가면 또 가서 갈아서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이 엄청 많으시네요. 아내분이 되게 싫어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또 그걸 또 응원해 주니까. 작업 끝나신 거예요? 이제 4시간 작업 끝나고. 4시간 동안 한 번을 안 나오시네요. 네. 확실히 새벽 일찍 시작하니까 지금 9시 반이잖아요. 네, 하루가 길죠. 이렇게 수초 제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미관상의 이유로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현재는 미관상으로도 많은데 대학교나 이런 데들은 수질 때문에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전남대 한번 했었는데 환경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아시는 교수님께서 대학교마다 이렇게 연못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수질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부르신 경우가 있어요. 수초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장기 때는 질소와 인으로 빨아들이면서 수질을 좋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고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초가 시드린다고 하죠. 그때 시점이 되면은 빨아들였던 질소와 인을 다시 내뱉어요. 이제 그러면 땅이 썩죠. 그래서 저는 수초 제거 개발도 하고 있지만 수초로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이클이 좀 순사이클이 될 수 있게 제거된 수초를 이제 저희가 갖고 와서 그걸로 이제 무언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근데 그거를 이게 토양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알아보는 중인데 그게 이제 되면 이제 일단 순차적으로 토지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 마지막 사업. 순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기온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초가 자라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 되고 있어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는데 장마철에 그 골프장에 뿌렸던 비료들이 다 푼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양분 많겠다, 햇빛 뜨겁겠다. 그럼 이제 수초가 확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럼 앞으로 이게 수초 제거에 대한 니즈가 엄청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다음 사업까지 준비를 하면 그 아무래도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단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대가 있고 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일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만 원, 운임비 별도 8시간 1년에 한 50일 좀 안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 목표는 1년에 100일입니다. 장비 100일 돌리는 게 목표입니다.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그렇죠.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가 올림픽 공원 수초 제거를 한 적이 있어요. 4월에 물이 좀 빠진 뻘이었거든요. 뻘에는 부하가 그만큼 많잖아요. 뻘에서 이게 가다가 바퀴가 빠진 게 아니고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이걸 이제 바퀴를 돌려주는 축이 있거든요. 그게 부러졌어요. 그것도 작업 공간에 있으면 가운데 빠진 거예요. 거기에도 뻘이었던 거예요? 네. 뻘에도 그 수초가
수초가 생기는 거예요? 아, 예, 수초가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저희가 다 긁어내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감했는데 저는 이제 장비에서 내려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다 빠지면서 나와 가지고 장비 가지고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그 50톤 크레인이 있었어요. 저희가 100m 와이어를 사와가지고 줄을 묶어서 그 줄을 또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뻘에. 그래서 장비 묶어가지고 겨우겨우 꺼내가지고 그때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반나절밖에 일을 못해가지고 시행착오는 많이 겪었죠. 그래서 어디는 가면 되고 어디는 가면 안 되고 이런 걸 좀 많이 배웠는데 사서 고생하는 타입이라 제가.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항상 제가 뭘 한다고 하면 믿어줘요. 제가 항상 크게 될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혹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생각나는 현장 같은 것도 있으세요? 기억 남는 게 아무래도 저는 만석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만석공원? 네, 만석공원이 아무래도 그리고 만석공원에서 할머니들이 음료수를 많이 주세요. 아, 그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시연시에서 일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 수원에서 일을 주면 이제 조경회사들이 입찰을 받아서 입찰한 조경회사들이 저희한테 조경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통?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골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 골프장은 다이렉트죠. 골프장 업체에서 저희를 아예 불러서 일을 하는 거니까.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럼 영업을 따로 하신 거예요? 아,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좀 난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음성도 갔다 왔는데 음성의 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경험을 통해서 저를 불렀대요. 어떤 경험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인부를 고용해서 5명으로 5일 동안 일을 해봤는데 장비가 하루 와서 일한 것보다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비 한 대 불러서 하루 일하고 그냥 가는 게 더 싸게 먹힌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작업 들어가기 전에 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지금 이거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어떻게 되세요? 수리비랑 인건비 뭐 하면은 한 60 정도? 네, 이거 같은 경우 시즌 때 그때 바짝 해놓으면 좀 비수기 때 이제 저희가 또 개발할 때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이제 또 어느 정도 충당하면서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개발할 방향이나 이런 거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필드 책임자님께서는 대부분 구매하신다고. 골프장에 그걸 납품을 하시겠다. 네네. 자기네 골프장 와서 시운전 하고 네네. 해서 보여주면 자기는 거의 다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대표님, 오늘 8시간 넘게 이렇게 일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그 수초 제거 하실 때 네네.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하세요? 일단은 저기 보시면 비교가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바람이 살 불면은 윤술이 딱 보여요. 네, 그거 보면 아 그래도 오늘 이 정도 했구나. 그리고 이제 시민분들은 바로 아세요. 매일 산책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여기 조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세요.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또 수초 제거가 이렇게 해서 와 깨끗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좀 뿌듯한 게 있죠. 오늘 이렇게 일하시고 촬영도 다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네요. 무슨 얘기 했는지. 그냥 뭐 제 와이프 사랑한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장비 개발하고 있는 거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시제품을 떠나서 이제 양산까지 해서 판매가 되는 걸 최종 목표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 수초 가지고 사업을 또 하고 싶은데 일단 뭐 뭐든지 스텝이 있으니까 그 스텝대로 가는 게 일단 묵묵히 가야겠죠. 그 스텝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33살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때는 어떤 힘든 일이 있던 40살까지 부딪히자라는 생각만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40살이 되니까 겁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시행착오 겪으면서 몸이 힘든 걸 느끼고 생각이 어느 순간 저를 지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지배 당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무조건 움직이자. 지금 40살까지 내가
들어오는 일, 힘든 일, 그때까지만 하지라는 리미트를 걸어두지 말고 계속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해보자. 될 수 있으면 다 하자. 네네네. 다 해보고, 다 부딪히고, 경험을 계속 쌓자. 최근에 90세 노부시분이 사업을 하시는 것도 봤어요. 진짜요? 네네. 아직도 정정하시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나는 그냥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보다는 이제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 방법이 내 방법이라 생각하고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